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고래를 춤추게 만들려면 칭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요, 먹이를 주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같이 놀아주는 건데요. 그렇게 한참 동안 고래를 안심시키고요. 또 신뢰를 쌓는 과정을 거쳐야만 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훈련에도요, 법칙이 있는데요. 실수를 하면 못 본 척한다거나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을 유도하고요. 또 잘했을 때는 관심을 가져주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만 한다면요. 고래뿐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춤추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까칠한 충고나 질책보다 무한 믿음과 칭찬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들려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칭찬을 하면요.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스스로 잘하고 싶게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칭찬과 믿음. 최고의 묘약입니다. 오늘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자, 문제 내드릴게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요. 면역력에 좋은 이것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가을에 자란 이것은요. 생으로도 먹어도 될 만큼 쓴맛이 적고 살이 답니다. 시력 저하 개선 그리고 면역력 증진, 항암 효과 등 놀라운 효능을 가진 보라색 채소는 과연 뭘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이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오늘은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굉장히 다들 바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내세요? 추석 연휴에? 워낙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소시민인지라 최대한. 변호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그 추석 때도 조금 한가하다 그러더라고요. 법원이.
네, 아무래도 추석 때 가족들이 네. 뭐 이런 송사에 얽히고 싶지 않아 하니까 그리고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네. 재판 일정을 좀 안 잡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금 한가한데 예. 뭐 밀려났던 일을 하는 또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그렇게 한가하게 쉬기만은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한 줄 법률 용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문자 4195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변호사님, 벌금과 과태료는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해오셨어요. 네, 예. 충분히 헷갈리기 쉬우신 부분이에요. 뭐 근데 벌금, 뭐 과태료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되게 많습니다. 과징금, 범칙금, 맞아요. 뭐 추징금 뭐 해서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네네.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네. 벌금이라는 것은 형법에 의해서 내려진 형벌이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법원의 재판이나 약식명령 결정에 의해서만 내려줄 수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뭐 과태료라든가 뭐 과징금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행정 처분이죠. 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 간단히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등학교 배우잖아요. 헌법이 있고 그 밑에 법률이 있고 밑에 명령 뭐 규칙 같은 게 있다. 네. 근데 이제 법률까지만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고 네, 네. 그 밑에 명령 같은 거 이런 예. 것들은 사실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장관령에 의해서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법률 위반일 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형법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네. 벌금이 처벌되는 것이고 아, 우리가 보통 맞는 게 뭐냐면은 뭐 딱지. 차선 위반, 불법 주차, 예. 예,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할 때 쉽게. 네. 과태료 처분이 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과태료예요. 예. 그렇죠. 이건 과태료고 행정 처분입니다. 네. 해서 뭐 이제 여기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추징금이에요. 추징금. 요거를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예. 일반 의뢰인들을 보리라니까 피고인 분들이 네. 그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추징금만 엄청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추징금 못 내면 그만큼 노역장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벌금은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일 뭐 얼마로 계산해서 그렇죠. 뭐 노역장 유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네. 추징금은 민사상 성격을 갖습니다. 이걸 내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고 다른 방식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판결문을 갖고 오세요. 네. 지금 추징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네. 나 이거 살아야 되냐. 네.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아. 대응 방식도 다른 거죠. 네. 벌금일 내가 뭐 맞게 되거나 약식명령 같은 게 나오면 이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다퉈야 되는 거예요. 네. 법원에서 네. 이건 안 과다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형법에 의해서. 그렇죠. 다퉈야 네. 되는 것이고 근데 과태료나 뭐 이런 처벌 추징금. 네, 이런 처분 받으시면 추징금은 좀 다른 문제인데 아, 그래요? 예, 과태료 같은 거 범칙금. 예. 나는 범칙금. 주차한 적 없는 불법 주차한 적 없는데 네. 뭐 차선 위반한 적 없는데 이러면은 여기다 이의를 제기하시되 거기에 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됐는데 네. 그냥 아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벌 받아라 그럼 범칙금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아 그렇군요. 이게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전과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차이가 네. 나요. 거기 네. 분명히 뭐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전과로 남진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좀 더 벌금이 나오는 거는 네. 좀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전과로 남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사실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범칙금 같은 거 안 내시면은 뭐 네. 불법 주차해서 안 냈다. 그럼 자동차가 압류 잡힙니다. 가압류.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셔야 돼요. 내셔야 돼요. 잠깐. 네,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번호는요. 02771-0945번입니다. 거시면요. 바로 변호사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굿값 17억 받은 무속인 실형 선고입니다. 네. 야, 구술하면 뭐 억대 굿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네. 17억은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어떤 사건인가요? 글쎄요. 이게 구수로 17억은 좀 많은 그 금액이긴 한데 네. 이런 일이 적진 않은 것 같다는 저는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좀 사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뭐 세모자가 알고 보니까 알고 뭐 보니 뒤에서 조종한 뭐 근데 네.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함부로 좀 얘기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없지만 저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근데 우선 요 사건을 말씀드리면 요 사건 말씀드리기 전에 무속인들이 이제 구슬해주고 돈을 받는 어떤 행위가 사실 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기도 했고요. 네네. 사실 이걸 처벌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급심 판례가 많이 바뀌어서 달랐습니다. 아. 네, 어떤 경우에는 사기죄다, 어떤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인데 네. 여기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하나의 기준을 세워주기는 대법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이 판결로는 명확하게 이제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사실 큰 판결인데요. 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예. 그 투자 회사를 운영하던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너무 이제 불안하니까 점집을 네. 찾습니다. 근데 이 사연을 들은 무속인 이 사연을 들은 무속인 2명이 구술 안 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구술 하도록 유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구술해야 사업이 잘 된다는 말에 2008년부터 2년 넘게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해외에서 40여 차례 넘는 구술했습니다. 이 비용으로 이제 17억 9천만 원을 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이랬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사업도 잘 안 되고 투자자들로부터도 뭐 이제 고소까지 당하니까 아, 나 사기를 당했구나 해서 이제 고소를 한 케이스예요. 네. 여기서 이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냐면 네.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무속행위를 과도하게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이제 사례들 보면은 무죄를 살해한 무죄 판결을 한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네. 속이려 한 의도가 없었다는 경우로 또 이제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속이려 한 건 아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그건 뭐 사기는 아니지 않느냐. 뭐 네. 이렇게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사기죄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예. 무조건 돈을 막 줬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없다거나 돈을 꿔줬는데 갚질 않는다고 사기라는 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일반인들 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헷갈리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는 고의가 있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네, 사기의 고의. 그러니까 처음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래서 내가 기도를 했다면은 네. 사실 사기의 고의가 있던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사실 그 사람 무속인이 그렇게 믿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뭐 어떻게 한길 사람 속을 그렇죠. 알겠어요. 그거는 법으로 정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가 사기할 고의가 있었겠구나를 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 뭐 여유가 많이 있었다면 사실 사기를 칠 만한 고의가 있기에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한데 너무 어려운데 네, 자꾸 그러면은, 돈을 달라 한다. 그렇죠. 그럼 사기 고의가 있었을 수 있다. 네. 뭐 그런 부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유도를 한 거예요. 안 하면은 너 안 좋아진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기망 행위가 있었다. 네. 사기의 고의를 가진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중요하게 판결을 내린 경우에 좀 해당한 부분이 되죠. 네. 이렇게 굿값이 이렇게 커진다면요. 굿값에 뭐 상향성 같은 걸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법적으로. 굿이라는 네. 게 사실 뭐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좀 만약에 이런 사기의 고의가 있다면 악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처벌의 양형이 좀 더 세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다만 뭐 어느 정도 뭐 진짜 신내림을 제대로 받으시고 그 사람이 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정의 비용을 받고 구슬해 주시는 분들까지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약한 심정을 이용을 해서 금전을 갈취하려고 하는 요 몇몇 무속인 분들의 문제이긴 한데 네네. 이 구슬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잘 좀 판단하셔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구슬을 강요한다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라.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 네.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라. 고민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본인이 안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하급심 판결이 네. 사기가 아니다라고 그 정도 너도 알고 있지 않았냐는 것이죠.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네, 근데 이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구슬 유도했다는 게 그렇네요. 너무 확신을 차듯이 이래야 잘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구슬한 경우는 네. 이거는 그 사람이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도로. 네, 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기 고의가 있다고 해서 사기죄로
또 처벌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처벌을 하는데 네.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내 기도를 해주겠다.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건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네. 아유 정말 그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 마음인데, 네, 맞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돈을 다 잃고, 네, 사람에게 속아서 네. 마음의 상처까지 얻는다면 네.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전성기 퀴즈 제가 보라색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오답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6508님 브루베리 하셨고요. 9158님 포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요. 오답이에요. 이건 볶음이나 무침, 구이나 냉국으로도 만들어 먹고요. 길쭉한 자루 모양의 보라색 채소입니다.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차 조심, 길 조심. 조심할 게 와 이래 많노. 조심할 게 참 많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해 삼성화재가 안전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곧 모두의 희망이니까요.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당신의 전성기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매주 토요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여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컬러로 아름다움과 건강, 힐링을 책임지는 피부관리점 스파더웰에서 12만 원 상당의 컬러백 트리트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 전성기 법률 상담소 이어가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이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저 YTN 라디오 애청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지인의 소개로 네. 경매 카페에 가입을 하고 교육비 50만 원을 내고 2주간 교육을 받고요. 네. 교육이 끝나는 다음 날 카페지기가 군산 지원으로 입찰하러 가자고 해서 믿고 2박 3일 일정으로 군산 지원에 가서 오피스텔 3개를 낙찰받았거든요. 네. 입찰 받기 전에 제가 쓴 금액을 보더니 이거면 낙찰 못 받는다고 네. 더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당 300 이상씩을 더 써서 보여주니까 네. 됐다고 했어요. 300만 원씩이나. 근데 예. 발표를 하고 보니 네. 경쟁자가 한 명도 없이 단독으로 낙찰된 거예요. 네. 제가 소신껏 썼던 것이 옳았는데 순간에 저는 예. 1,000만 원 이상을 손해본 거예요. 예, 예, 그렇네요. 아는 것이 없는 저는 그래도 세를 받거나 팔아서 이익이 나면 되겠지 하고 넘겼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세입자가 없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는 동안 카페지기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임장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미리 했다면서 가자는 거예요. 저는 카페지기만 믿고 피케네들하고 낙찰 한 개당 2만 원씩이라는 인센티브도 지불했거든요. 2만 원이요? 여보세요?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씩 공실로 비어 있는 건 다반사고요. 네네. 몇 년이 지난 후에 카페지기한테 전화를 해서 네.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네. 그 고생- 즉시 네. 네네. 그러면 예 어머니 막 너무 억울하신 마음에 말씀이 안 되시는 것 같네. 그러니까 카페지기만 믿고 뭐 경매에 참여하셨는데 해결했어야 되는데.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가 궁금하신 네.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아까 그 낙찰 한 개당 인센티브를 얼마 정도씩 지불하셨다고요? 네, 여보세요. 네 어머니께서 이제 여보세요? 네, 네네. 그 낙찰 죄송합니다. 예, 낙찰 받으실 때마다 한 개씩 얼마씩 인센티브 지불하셨다고요? 한 개 2만 원씩 제가 지불을 했거든요.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그러면은 2만 원 참 2만 원. 2만 원이요? 그럼 3개 예, 하셨으면 6만 원 주셨네요, 카페지기한테? 그 외에 다른 것도 해서 더 줬는데 거기만 제가 지금 갖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은 대한 것만 2만 원씩을 줬어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그 뒤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근데 너무 고생을 해서 공실로 비어있는 기간도 너무 많고 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네. 자기는 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천천히 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뭐 경매 카페에 가입해서 교육비 내시고 교육받은 제가 봐도 정식 등록 업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아요. 근데 요즘에 사실 경매에 관심이 되게 뜨겁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좀 낮아요. 아무나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네. 근데 뭐 우후죽순 경매학원도 생기고 이런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가 있지는 않고 그리고 사실 이 경매 배워보려는 학생들 꼬셔가지고 투자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는 일이 사실 요즘에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경우에 좀 해당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근데 그 카페 지기의 잘못도 크지만 제가 볼 때 어머님도 좀 신중하셨어야 돼요. 네네. 이 수익률 높다고 자꾸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카페지기 말만 믿고 모든 걸 다 투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감정 평가서도 잘 검토하셔야 되고 현황 보고서도 잘 보셔야 되고 아까 전에 뭐 그 임장 현장 답사라고 하죠. 그게 그것도 저희는 안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황 보고서에는 거기에 실제로 세입자가 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책임은 없다라고까지 써 있어요.
예. 그런 거 체크 꼼꼼히 못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돈 1,000만 원, 1억, 2억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현장 답사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확인도 안 하시고 가서 계약하시고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동산 경매에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걸로 돈을 좀 벌었다, 짭짤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이게 섣불리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변호사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공부하고 밑에 직원들 통해서 확인을 통해서 이런 어떤 낙찰을 받거나 하는 것까지 하고 대부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인데 일반인 분들이 법률적 어떤 상식 없으시고 법률적 어떤 지식 없으신 상황에서 무조건 뛰어들으시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하지만 뭐 그 상황까지 온 것이야 어찌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네. 대처를 하실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어머니 2009년도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지금 한 6년이 지났네요. 네. 6년 정도 지나면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민사상 그 카페지기가 불법 행위를 행한 것인데 어머님한테 네. 그죠? 이 불법 행위라는 것은 안날로부터 이제 3년 안에 소를 제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손해를 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카페지기가 무리하게 투자를 하라라고 해서 그 과실로 인해서 지금까지 어떤 손해를 보신 거를 책임을 물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제척 기간이 지났어요. 안날 3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지나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사기죄 고소의 공소시효 기간은 좀 남아 있다고 보여요. 예,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한 내가 볼 때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점이 사기인가요? 지금 이 사람이 어찌 보면은 제대로 된 현황 조사도 안 하고 임장이라는 걸 똑바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 시설도 아니었고 본인에게 어떤 전체적인 조사도 없이 무조건적인 어떤 투자를 해라라고 했다면 그건 본인의 증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그런 기망행위로 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이득이 가게끔 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싼 값에 넘어갈 수 있는 걸 비싸게 팔았던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리적으로. 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본인이 직접 이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선은 고소를 해놓으시고 수사기관에서 뭐 다른 사람들도 임무가 많이 진행됐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고소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수사를 한번 의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 정도까지 답답하시게. 해야 되나요? 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상받거나 정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여기 보내드릴게요. 가게라서 전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서구 마곡동에 사는 그 YTN 일시청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 상속 포기서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범위를 좀 알고 싶습니다. 채권 소멸 시효가 제가 사실 그 몇 년 전에 그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권은 다 해결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금융권 채무 중에서 보증 채무가 하나 누락된 게 있었고요. 네. 또 사채는 전부 다 제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언제 선생님 말씀하실 때 지난번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채권 소멸 시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 지금 어떻게 발생하신 채권 지금 채무신가요? 예, 사업을 하다가 은행권, 금융권 대출을 많이 받았고 사채로 좀 빌렸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혹시 재판 받으셨나요? 따로 소송 같은 거? 제가 소송을 한 건 없고 파산 면책 선고만 제가 했고요. 아니요. 본인께서 하신 게 아니고 은행권에서 빚을 지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행에서 돈 안 갚는다고 돈 갚아라라고 해서 소송 진행한 거 없나요? 그런 거 하기 전에 제가 금융권은 전부 다 해서 제가 파산 면책 선고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채권이라는 거는 언제 채무가 발생하신 거예요? 채무 실제 발생은 이제 10년 이상 됐는데요. 왜 제가 대출 받은 게 아니고 생명보험회사에서 제 친구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제 역시
제 같은 그 경우가 돼가지고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인이 제가 돼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채무를 갚아라 이렇게 네. 속속에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실제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채무자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주채무자는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아서 면책이 됐고 예. 그죠? 그럼 본인한테 예. 지금 그쪽에서 채무를 갚아라라고 하는 입장인데 예. 그죠? 본인도 예. 파산 면책 선고를 받긴 했지만 거기서 채권은 누락을 해놓으신 거고 예.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예. 이제 상사 채권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5년 걸립니다. 예. 근데 이제 주채권이 소멸을 하면은 그 부정성에 의해서 그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을 하는데 이 예. 본 채무자가 파산을 했다고 본인의 보증채무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제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정리는 안 됐습니다, 아직. 근데 본인이 예.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았는데, 그죠? 예. 거기에 이 지금 보증 채무는 누락시켰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예. 왜 누락시켰어요? 그때 그 제가 실수로 실수요? 조회에서 좀 넣어달라고 이제 법무사에 의뢰할 때 네. 했는데 빠뜨렸어요. 빠뜨렸다. 예, 누락이 돼버렸어요. 법무사에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그 어찌됐든 지금 주채무는 그 주채무자가 파산 면책 선고를 받아서 면책을 받았고 본인에게 아직 채무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소멸시효로 없어지는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말씀드리면 우선은 본인한테 따로 소송이 들어온 게 없으시다면 그죠? 그리고 주채무자가 연대 보증에 대해서 채무를 승인을 하거나 연장한 일이 없으시다면 5년이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한테 은행 계좌에 네. 압류를 해놨습니다. 압류가 들어요. 가압류가 아니고 압류인가요? 네, 가압류요. 가압류가 됐나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정 판결을 받으려고 법원에 그 지금 채권자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압류를 걸면은 소멸시효가 우선 중단됩니다. 예. 그 6개월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안 하게 되면은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 보통 지금 가압류를 잡혔다는 거는 6개월 안에 정식재판 청구가 들어올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본인의 채무는 연장이 돼요. 다시 10년으로요. 근데 이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 파산 채권에서 누락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어차피 파산 받으실 거였으면은 나 이것도 파산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파산 선고 받으시고 면책 결정 받으셨으면은 채무가 탕감되셨을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전화를 주신 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산 선고할 때 채권 누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도 특히나 실수 이러고 허용해 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 채권이 어딘지 나도 모르게 막 팔려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면책 확인 소송을 다시 해서 면책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처럼 법무사가 실수로 빼먹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절대 인정을 해주지가 않고요. 이 채무 안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경우에 지금 뭐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그 아신 상황에서도 실수로 누락해서 파산 채권이 누락됐다면 이거 다시 면책 받으실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본 채권자가 본인에게 가압류를 해놨다는 것은 정식재판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의도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압류를 한 지가요 벌써 2년이 됐거든요. 2년이요? 그런데 2년이 됐는데 아직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아주 자세하게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2년 정도 지났다는 거는 걸어놓고 가만히 있던 상황인데 어찌됐든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근데 그 기산점하고 확인은 좀 전문적으로 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받아보셔야 되니까 그거를 빨리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더
지금 뭡니까? 네, 선생님. 상속 포기서요. 그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한정 승인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드릴게요. 상속 포기하지 마시고요. 상속권자 상속 받으시는 분들 한정 승인하면 다 끝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한정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군요. 너무 답답한 게 많으셔서 물어보고 싶으신 게 많은데 저희 방송 끝나시고 관 기자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이런 변호사님께 이런저런 네.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렵게 연결이 맞습니다.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오늘 다양하게 법률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더 하고 싶은데 앞서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야 옷 좋아하고 많이 사고 싶죠. 구경도 많이 하고 다니고 예쁜 옷 입으면 젊어지는 것 같고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근데 좀 요즘은 경기가 그래서 그런지 좀 아껴 써야 돼서 옷을 많이 못 사요. 아쉽죠. 속상하고 옛날이 그리워요. 저는 완전히 동떨어졌는데 사주는 게 아니고 옷을 거의 안 삽니다. 한 5년, 7년 정도 입고요. 바지든 위에든. 집사람도 그렇고 저는 뭐 옛날부터 안 샀어요. 거의 낭비보다도 좀 아깝다. 술값은 안 아까운데 옷값은 아깝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저는 원래 그 옷이나 패션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뭐 남자니까 여자들처럼 뭐 쇼핑을 자주 가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옷을 사 입어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자신감도 뭔가 좀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는 좀 옷에 관심이 많아진 편이죠.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옷이고요. 오늘은 옷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들어봤는데 보통 옷하면 여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남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옷 한 벌로 기분전환 할 수 있죠. 네.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색깔옷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 네스카페 스프리모.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올가을 르노 삼성 자동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유러피언 디젤 한정 대수 특별 혜택. SM5 디젤, QM5 디젤, QM3 구매 시 개별 소비세 인하는 물론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9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르노 삼성 자동차. 일부 차량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네, 오늘 전성기 퀴즈 정답 가지였습니다. 저도 어제 한 바구니 샀는데요. 3,000원이었어요. 요리 좀 해먹어야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요. 3359님, 6229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듣고 계시죠? 김현철의 러빙 유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